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농지연금용 농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농림 지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전국에서 이 토지 경매 시장에 올라와 있는 농림 지역의 농지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 문제가 없는 농지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평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농지연금은 이제 최대 월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개인별로 월 300이기 때문에 부부 기준으로 하면 월 600까지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액수가 한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큰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를 반값 이하로 싸게 농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농지연금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싸게 매입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농지연금은 그렇게 추천드릴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지를 싸게 샀을 때, 싸게 사면은 어, 우리가 적어도 5년, 그러니까 영농 경력을 쌓으신 분은 2년, 쌓지 않으신 분들은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리시는 동안 이자 부담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추가 대출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고 연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감정가의 30% 이하의 농지를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 정도로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은 무언가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분석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농지연금에 쓸 때는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만 무자본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면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농지는 가격이 급등락이 보통은 없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2년 후 또는 5년 후에 지금의 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도,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 당연히 토지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농지연금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서 예를 들면 직장인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자영업자가 농업이 되는 방법, 경작 협의를 하는 방법, 자기 자본을 정말 최소화하면서 농지를 매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농지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실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갖추어야만 농지연금을 준비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농지연금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농지를 어떻게 찾고 분석하고 그 분석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수강하신 분들에게는 약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석은 지금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가셔서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1일차 때는 약간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농지연금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무자본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감정가의 30% 이하로 낙찰을 받느냐, 그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문제만 만약에 해결된다면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토지 공부도 같이 곁들이고, 농업인이 되는 방법, 경작협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농지이양 은퇴직불이라고 하는, 저는 이거를 농업인이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2일차 때는 약간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분석하고 있는 전체 과정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소개를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만 하시면 크게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분석하고 낙찰을 받고 연금을 얼마 정도 타는지를 사례와 함께 전체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농지를 찾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랬을 때는 나에게 어느 정도 연금 수령액이 예상이 되구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실습인데 현재 경매 중인 농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물건이 만약에 있다면 추천도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농림지역이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농림지역은 일단은 농업 경영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개발을 염두에 둔 사람들한테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는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개발 마인드가 강하신 분들, 개발 관점에서 농지를 들여다보는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농지연금이 목적이죠. 그래서 농지연금용 농지 중에서 농어촌 공사가 가장 선호한 지역이 어디냐면 농림지역입니다. 그 안에서도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역은 농업 경영이 제1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 잘 짓고 있고 농사 짓기도 편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농어촌 공사에서 매입을 했을 때 농어촌 공사도 청년 창업농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싸게 임대를 해서 국가의 어떤 농업 식량 문제를 해결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듯반듯하게 보통은 경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작이 쉽고 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작 협의를 하는 것도 쉬울 수 있고, 농기계 진출입은 역시나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투기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농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보유를 한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 지역의 어떤 택지 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이런 개발 호재가 있을 때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좋은 농지다,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두인 경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두인 경매의 종합 검색란에 와서 지금 다른 거, 예를 들면 토지 중에서 전답을 선택을 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을 선택을 하고 최저가를 2천만 원에서 4억 정도로 제가 한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이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국적으로 나오는 물건이 398건 정도가 나오고, 이거를 유찰 횟수 순으로 이렇게 유찰 횟수가 많은 것부터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좀 물건을 좀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두 번째 물건, 사진상으로 봤을 때 농사를 잘 짓고 있어 보이는 그런 농지죠. 그래서 이 농지를 보게 되면은 경남 거제에 있는 농지인데 감정가가 2억인데 지금 최저가가 33%인 6,800까지 떨어진 이런 물건이고, 1월 13일에 지금 입찰을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바로
이 물건의 문제 여부, 그다음에 도로 진입로 이런 부분을 바로 디스코를 통해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코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농지죠.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농업진흥구역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생겨 있고 양옆에 도로로 보이는 하얀색의 도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게 되면은 농림지역이고 1400 제곱미터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좀 밑으로 내려보면은 공유인수는 0명이죠. 그래서 지분 농지가 아니라는 거고 도로 전면 여부가 세로 가로 열고 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진출입이 가능한 농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률상에서 정하는 거에 보면은 농업진흥구역이다 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61,300원인데 제곱미터당 이게 14년에는 46,000원이었으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농지이죠. 그런데 이 농지의 오른쪽에 토지 보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아마 작년의 위성 사진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농지는 아니고 여기 이렇게 이런 표시로 보여진 이런 농지인데 작년에 그 찍은 사진이겠지만 작년 이맘때가 되겠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농사를 이렇게 지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진입은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고 그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이 진입하는 이 도로의 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죠. 앞에 이 자동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기계 진출입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농지가 3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은 굉장히 높은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물건을 한 번 더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통영에 있는 새 필지가 나온 건데 이것도 한번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농지이죠. 그리고 지금 이 농지하고 519-2하고 520-1 이 농지가 이렇게 세 개 농지가 나왔죠. 근데 지적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농지들은 딱 보면은 맹지라는 게 보이죠. 옆에 가느다란 뭐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도로라든가 가느다랗게 쭉 길쭉하게 연결되는 국유지의 어떤 도로, 지목인 도로인 그 땅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농지들은 피해야 됩니다.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는 짓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진입로가 단독으로 이렇게 진입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농지들은 잘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잘 찾아서 잘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남 밀양에 있는 농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3천인데 3,300만 원까지 떨어진 그런 물건이죠. 33%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딱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생겼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소유 구분에서 공인수가 0명이기 때문에 지분 물건도 아닙니다. 도로 전면 여부 세로 가로 열고 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보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도 잘 올라왔죠. 꾸준하게. 지금 올해 27,700원인데 10년 전에 2014년에는 19,000원이었습니다. 19,000원이 27,700원, 28,000원 정도까지 쭉 우상향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농지도 지금 토지 보기를 눌러보면은 진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바로 앞에 바로 앞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국어처럼 보이는 물길이 있는데 지금 물길 위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입로를 통해서 기계로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라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도 사실 경작 협의하기도 쉽고 뭐 진입로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농지도 를 하나씩 매입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를 쭉 봐봤는데 지금 제가 세 개의 농지를 봤는데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바로 전혀 문제가 없는, 물론 좀 더 자세하게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이라든가 임장도 다녀와야 되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공시지가 대비 어떤지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되는데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전혀 문제없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 농지를 갖고 있다면 농지연금에서 경영이양용으로 선택을 하면서 감정가의 100%를 우리가 담보가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농지이양 은퇴 직부를 통해서 농업총무사의 이 농지를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농업이 부정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농림 지역의 농지들이 얼마만큼 많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 가격대 선에서 지금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한번 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